설계할 때 강도와 두께에만 주안점을 두었던 것과는 달리 듀라크리트는 구조물이 노출되는 환경, 즉 바닷물, 햇볕, 습도 등을 감안해 그에 맞는 특수 성분으로 배합 비율을 산정하는데 거가대교는 100년의 수명을 지니도록 설계됐다. 타설은 24시간 연속 일괄 타설을 한다. 보통 건설 현장에서는 바닥 타설 후 양승을 거친 뒤 벽, 천장을 따로 타설하는데 바닷속에 설치될 경우 타설 사이의 작은 균열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 연속 일괄 타설함으로써 이런 균열을 95% 가까이 줄였다. 온도도 엄격히 관리하는데 함체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15분 간격으로 콘크리트 온도를 체크한다. 타설 시 최고 온도가 65도를 넘지 않아야 균열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품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무더운 여름철에는 물 대신 아이스 플레이크라고 불리는 두께 2mm의 얇은 얼음을 혼합해 콘크리트의 온도를 낮춘다. 최고 온도 65도 이상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혼합을 할 시 물 대신 얼음을 사용해서 콘크리트 온도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배합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보로슬래그 시멘트와 플라이애쉬를 사용을 해서 콘크리트 온도를 저감시켰습니다. 타설은 밤샘 작업을 거쳐 날이 밝은 뒤에도 계속됐다. 함체 8분의 1인 하나의 세그먼트를 완성하는데 보통 24시간에서 28시간이 소요된다. 타설이 끝나면 기온이 낮은 동절기에는 48시간의 스팀 증기 양생을 거치게 되는데 콘크리트 내부 온도와 외부 온도 차이를 줄여 균열을 방지하고 초기 강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과정을 8번 거쳐 8개의 세그먼트가 완성되어야 하나의 함체가 완성된다. 이때 8개의 세그먼트가 물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해 연결하는 조인트를 이중 조인트로 한 것 또한 세계 최초 신기록이다. 함체가 완성되면 7가닥의 첫 선을 꼬아서 만든 강선으로 다시 한번 함체 일체화 작업을 하게 된다. 함체 안정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8개 세그먼트를 하나의 구조물로 묶기 위해서 강선을 삽입을 하고 그리고 텐션을 줘서 하나의 구조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함체에는 강선을 넣기 위한 32개의 구멍이 있는데 28개는 강선 19개를, 4개는 강선 31개를 넣어 함체 전체를 관통하게 된다. 그리고 양쪽에서 강선을 잡아당겨 함체를 일체화시키는 것이다. 8개의 세그먼트가 아무리 잘 접합되었다 하더라도 바람이 세게 불거나 강한 파도가 칠 경우 함체가 마치 8개의 마디를 지닌 분절체처럼 따로 놓을 수 있다. 그걸 막기 위한 게 바로 이 강선 작업으로 함체를 하나의 구조물로 완성시켜준다. 함체 내부에는 6개의 거대한 물탱크가 놓이게 되는데 함체를 이동시킬 때 이 물탱크에 물을 채워 넣어서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게 된다. 또 함체를 바다 아래로 가라앉히는 힘설 작업을 할 때 잠수함과 같은 원리로 물탱크에 물을 채워가면서 함체를 가라앉히게 된다. 마지막으로 함체와 함체를 연결할 때 사용되는 고무 재질의 진화 조인트를 설치하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양쪽 끝을 가벽으로 막고 나면 하나의 함체가 모두 완성된다. 하나의 함체가 완성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10개월. 엄마가 아이를 뱃속에 품는 시간이다. 거가대교 사장교 구간은 총 3.5km로 최첨단 건설 미학이 도입되었다. 중죽도와 저도 사이는 주탑이 2개인 2주탑 사장교 구간, 저도와 거제도 사이는 주탑이 3개인 3주탑 사장교 구간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3주탑 사장교다. 사장교는 주탑에서 내려온 케이블로 차량이 지나가는 상판을 지탱하는 교량 형식으로 인천대교, 서해대교 등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장교다. 주탑이 2개인 2주탑 사장교에 비해 주탑이 3개인 3주탑 사장교는 상판에 변형이 발생하기 쉽고 선형 관리가 까다로워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시도되지 않았었다.
저희 삼주탑 사장교는 이제 국내에선 최초로 다주탑 사장교로 적용이 됐는데 그 주탑의 강성과 상판의 강성을 키워서 변형을 제어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가대교 사장교가 지닌 또 하나의 특징은 주탑이 곡선형 다이아몬드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이다. 보통 사장교의 주탑은 H형, A형, 다이아몬드형, I형이 있는데 교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다이아몬드형이 바람의 진동을 제어하는 데 유리하다. 이런 기능적인 측면과 남해 바다의 아름다운 경관을 고려해 선택한 것이 바로 곡선형 다이아몬드 주탑. 거가대교는 세계 최초의 곡선형 다이아몬드 주탑이다. 거가대교 주탑이 가장 큰 특징은 다이아몬드 형식을 적용을 하면서 곡선을 도입을 했다는 건데요. 세계적으로 그 곡선을 도입한 사장교 주탑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처음 적용하는 그런 형식의 주탑이고요. 그 곡선을 도입한 이유는 어떤 경관적인 미를 좀 더 살려보기 위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곡선 형식은 그 구조적인 측면이나 그다음에 그 시공성 측면에서는 많이 좀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그 결정 단계에서 그런 모든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경관적 측면을 좀 더 살리기 위해서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다이아몬드형 주탑이 지닌 또 하나의 특징은 H형 주탑에 비해 하부 구조인 케이슨, 즉 사장교 교각의 받침대가 작아도 된다는 점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케이슨을 제작할 때는 가물막이 공법으로 축구장 면적만큼 물을 막은 뒤 현장에서 직접 제작, 공사기간도 오래 걸리고 품질 관리가 힘들 뿐더러 해양을 오염시키는 단점이 있었다. 다이아몬드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위에도 좁아지지만 아래도 좁아지기 때문에 케이슨 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대교 같은 경우는 그 주탑 케이슨 공사를 하기 위해서 거의 축구장 면적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케이슨 공사를 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케이슨을 적용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프리캐스트 케이슨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 최초로 거가대교에 적용된 프리캐스트 케이슨 공법은 케이슨을 사전에 제작하는 공법도 케이슨의 하부 구조를 육상에서 제작한 뒤 인근 해상으로 옮겨 상부 구조를 완성시킨다. 케이슨의 내부에는 격자무늬 빈 공간이 있는데 이곳에 물의 양을 조절해서 케이슨의 무게를 3,000톤 이하로 낮춘 뒤 해상